ワールド。조조의 기묘한 모험의 작가 아라키 히로이코는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 일남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일란성 쌍둥이 자매들과 함께 평범한 유년기를 보내왔다고 한다. 하지만 점차 자라면서 자신과 성별이 달랐던 쌍둥이 자매들의 돈독한 사이로 인해 아라키는 소외감을 느끼며 혼자만의 세계에 빠지게 되었고, 그렇게 혼자만의 세계에서 접하게 된 만화로 인해 아라키는 자연스레 만화가의 꿈을 갖게 되었다고. 그러나 만화가의 꿈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장래의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어른들의 질문에 아라키는 당당히 만화가라고 답하였지만, 어른들의 겉과 속이 다른 냉소적인 반응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때부터 만화가라는 자신의 꿈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남몰래 방 한켠에서 만화를 그려왔다고 한다. 이후 아라키는 유년기를 지나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자신과 같이 만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 친구들에게 자신이 직접 그린 만화를 선보이게 되는데, 당시 아라키의 만화를 본 친구들은 자신을 냉소적으로 바라봤던 어른들과는 다르게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었고, 이에 아라키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꿈을 공유하며 본격적으로 만화가가 되기로 결심하였다고. 그 후 아라키는 본격적으로 만화가가 되기 위해 디자인 학교로 진학하여 자신이 그린 작품들을 출판사에 투고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가 그린 작품들은 모두 퇴짜를 맞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퇴짜를 맞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자신과 동갑내기인 유대 타마고가 만화가로 데뷔하는 모습을 보고 조바심을 느끼다 결국 원고를 들고 직접 도쿄에 있는 쇼가쿠칸 출판사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 4시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도착한 쇼가쿠칸은 자신의 상상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웅장하고 거대한 모습을 하고 있었기에, 이를 본 아라키는 지레 겁을 먹고는 그 옆에 있던 작은 슈에이사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다고. 이후 슈에이사로 들어간 아라키는 한 편집자를 만나 자신의 원고를 건네주게 되는데, 아라키의 원고를 건네받은 편집자는 봉투에서 아주 살짝 만화 원고를 꺼내보고는 이런 작품? 안 봐도 뻔하네. 예, 저기 분쇄기 쪽에 걸어두렴 이라는 말과 함께 호련히 모습을 감추었다고 한다. 그렇게 편집자의 한마디에 자신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깨닫게 된 아라키. 그러나 아라키는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데뷔한 만화가와 나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시작으로 필사적인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석과 고민 끝에 탄생하게 된 만화가 바로 포커를 소재로 한 아라키 히로이코의 첫 데뷔작 무장 포커였다고 한다. 이후 아라키는 무장 포커를 시작으로 지능으로 대결을 펼치는 마소년 BT를 그려 나쁘지 않은 반응을 얻었지만, 그 다음 작품으로 그리게 된 바오 내방자는 인기 순위 바닥을 기록하며 조기 완결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그러나 아라키는 이러한 결과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새로운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 필사적인 분석을 하게 되는데, 당시 소년점프에서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적들이 나타나서 대결을 펼치는 만화들이 대부분이었기에, 아라키는 이러한 형식에서 탈피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고민한 끝에 결국 아무리 쓰러뜨려도 끈질기게 살아나는 불로불사의 흡혈귀 디오 브란도를 탄생시켰다고 한다. 이후 아라키는 다른 만화에는 없는 걸 그려달라는 담당 편집자의 한마디로 인해 영국인을 주연으로 한 기묘한 이야기를 그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탄생한 작품이 바로 로망 호러 시몽색의 숨겨진 전설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라고. 여담으로 조조의 기묘한 모험 중 기묘한 모험은 기묘한 전개, 호러, 불가사의한 이야기들을 모두 그리기 위해서 이를 함축시킨 기묘한 모험으로 타이틀을 정했다고 하며, 제목 옆에 있는 로망 호러 시몽색의 숨겨진 전설은 기묘한 모험만으론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없었기에 편집장의 요청으로 인해 삽입하게 되었다고. 일부의 주인공인 조나단 조스타의 이름은 스티븐 스필버그처럼 라임을 맞춰 장명하게 되었다고 하며, 디오 브란도의 이름은 이탈리아어로 신을 뜻하는 디오와 락 음악의 전설 로니 제임스 디오, 영화배우 말론 브란도에서 따왔다고 한다. 디오가 첫 등장 당시 읽고 있었던 책의 제목은 작가의 초기작 중 하나인 고저스 아이린이며,
작가가 말하길 일부의 주인공은 디오로 봐도 무방하다고. 조나단 조스타는 대학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성장하여 신장 195cm, 체중 105kg의 거대한 체격을 갖게 되었는데, 작가의 말에 따르면 흡혈귀가 되어버린 디오와 대결을 펼칠 때 아무리 얻어맞아도 버틸 수 있는 신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조나단의 체격을 급격하게 성장시켰다고 한다. 여담으로 일부를 그릴 당시 아놀드 슈왈제네거, 실베스터 스텔론 같은 근육미가 시대를 풍미하고 있었기에 이 영향으로 인해서 조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캐릭터들은 근육질의 몸을 갖게 되었다고. 조나단이 런던 뒷골목에서 만나게 된 참견쟁이 스피드웨건의 이름은 아리오 스피드웨건에서 따왔으며, 스피드웨건은 건달로 시작해서 세계 굴지의 석유왕이 되는 인간 승리를 보여주었는데, 아쉽게도 그는 일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여담으로 웃긴 대학에서는 한 유저가 스피드웨건을 컨셉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이 컨셉은 기존의 설명충들과는 다르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빠르게 사라지는 쿨한 모습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며 신문에까지 실리게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다. 조나단의 스승인 윌 안토니오 체펠리의 이름은 영국의 락밴드 레드 제플린에서 따왔으며, 체펠리는 자신이 죽기 전 유언으로 돌가면 때문에 결혼도 못했지만 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망하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2부에서는 그의 손자인 시저 체펠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시저를 보게 된 독자들은 작가에게 체펠리가 거짓말한 거임. 노인네 선 넘네. 라는 수많은 질문을 남기게 됐는데, 작가는 질문의 답변으로 체펠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다만 실수했을 뿐이라는 답변을 남기며 시저 체펠리를 혼외 자식으로 만들어 버렸다. 일부에서부터 등장한 파문은 초능력을 그림으로 그릴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며, 파문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효과음은 긴장감을 만들어주는 공포 영화의 효과음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조조의 기묘한 모험 일부는 주인공의 죽음이라는 결말로 마무리를 짓게 되며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이후 작가의 인터뷰 에서 밝혀진 내용으로는 주인공 조나단의 죽음은 원래 정해지지 않았으나 자연스레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조나단의 죽음으로 결말을 맺게 되었다고. 2부의 주인공인 조셉 조스타는 작가의 초기 작품인 마소년 비티의 명석한 두뇌와 실베스터 스텔론의 몸을 합쳐 탄생하게 되었으며, 그의 이미지는 갑작스레 주인공이 교체되는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서 1부의 주인공인 조나단과 매우 흡사하게 그렸다고 한다. 원작에서 조셉 조스타가 비행기 안에서 읽고 있던 만화책은 슈퍼맨이었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저작권으로 인해서 작가의 초기 작품인 바오 내방자로 변경되었다. 여담으로 슈퍼맨이라가 실린 액션 코믹스의 창간호는 경매 사이트에서 320만 달러에 판매된 적이 있다. 조셉 조스타의 스승인 리사의 이름은 외국인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좀 더 각인시키기 위해 조조와 마찬가지로 이름을 반복해서 장명하였다고 하며, 2부의 악역으로 등장한 기둥 속 사내들의 이름은 각각 미국의 락밴드 산타나, 호주의 록밴드 AC/DC, 영국의 남성 듀오 웸, 미국의 뉴웨이브 밴드 카스에서 따왔으며, 이들의 비주얼 이미지는 로마의 조각상, 이집트의 스핑크스, 일본의 인왕상을 모티브하여 만들어졌다고. 2부의 최종 보스로 등장한 카즈는 슈퍼 에이자와 불가면으로 인해서 완전 생물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 완전 생물의 스펙을 조금 살펴보자면 열과 공기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촉감,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는 IQ 400의 지능, 천체 망원경 수준의 시력, 박쥐는 물론 고래의 울음소리까지 분간할 수 있는 청력, 최대 18m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점프력, 결코 죽지 않고 결코 늙지 않는 무적의 신체 또한 가지고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조셉에게 패배하여 우주로 추방당하게 되었다. 여담으로 작가가 말하길 우주로 추방한 것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렸기 때문에 완전 생물인 카즈는 평생 우주미아로 살게 되었다고. 3부의 주인공인 쿠조 조타로는 배우이자 영화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모티브하여 만들어졌으며, 그의 목덜미에 있는 사슬이나 벨트를 2개 매는 모습은 좀 더 불량 청소년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려 넣었다고 한다. 여담으로 조타로가 쓰고 있는 모자는 초기에는 단순히 머리카락이 삐져나온 것처럼 그려졌었는데, 에피소드가 진행될수록 모자와 머리카락의 경계선이 없어지면서 어느샌가 조타로의 신체 일부가 되었다고. 조조하면 빠질 수 없는 능력 중 하나인 스탠드는 2부를 끝낸 직후 이제 방어는 낡았어.
새로운 걸 만들도록 해. 나는 편집자의 한마디로 인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담으로 스탠드 중 가장 먼저 탄생하게 된 스탠드는 조타로의 스타 플래티나라고 하며 초기의 스탠드는 원래 타로 카드를 베이스로 해서 22개의 스탠드가 그려질 예정이었으나 막상 그리다 보니 적들의 수가 부족해서 이집트의 구형신을 추가하게 되었다고. 3부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전 작품들과는 다르게 멀리 있어도 어떤 캐릭터인지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캐릭터마다 명확한 차이를 주어 디자인하였다고 하며 조타로가 교복을 입고 사막을 횡단하는 모습은 요코야마 미츠테루의 바벨 2세를 모티브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여담으로 3부의 스토리라인은 줄 베른의 소설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보고 영감을 받아 로드무비 형식으로 제작되었다고. 3부의 레귤러 멤버인 카쿄인의 이름은 센다이에 있는 카쿄인에서 따왔으며 카쿄인이 사용하는 스탠드는 원작에서 원래 하이어로펜트 에메랄드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하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색상이 녹색으로 변경되어서 이름 또한 그린으로 변경되었다. 무함마드 압둘의 나이는 20대 후반이며 그가 사용하는 스탠드 매지션즈 레드는 니코폴 트릴로지에 등장하는 호루스에서 따왔다고. 장피에르 폴라레프의 키는 185cm, 헤어스타일까지 포함하게 되면 193cm가 된다. 여담으로 폴라레프의 이 헤어스타일은 훗날 아일, 데니마루, 폴 피닉스의 모티브가 되었고 스타 플래티나의 외형은 철권 시리즈에 등장하는 카디아와 데빌의 모티브가 되었다. 드릴게의 제왕으로 군림했었던 이기는 작가가 3부를 그리던 도중 단순히 펫을 내보내고 싶다라는 이유로 주인공 일행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이기의 전투 장면은 은하전설 위드를 참고하여 그렸다고 한다. 이기의 이름은 아메리칸 락싱어인 이기 팝에서 그의 스탠드 더풀의 이미지는 원주민 가면과 F1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여담으로 작가가 말하길 이기의 스탠드 디자인은 스탠드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비주얼이라고 한다. 3부에서 등장한 악역들의 스탠드 능력은 대부분 공포 영화를 오마주하여 만들어졌다. 캡틴 테닐의 다크 블루문은 영화 조스에서 마니시보이가 사용하는 데스 13은 나이트메어, 러버 소울이 사용하는 옐로 템퍼런스는 우주 생명체 블루, 지지가 사용하는 스탠드 휠 오브 포춘은 듀얼에서 저주의 대보가 사용하는 에보니 데볼은 영화 처키를 오마주하였다고. 디오 브란도의 스탠드 더 월드는 스타 플래티나와 상반시키기 위해 금색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고 하며 더 월드의 등에 짊어진 실린더의 정체는 멈춘 시간 속에서 호흡을 하기 위한 산소 탱크라고 한다. 3부의 마지막 결투 장면에서는 디오가 로드 롤러를 이용해서 조타로를 깔아뭉개려 하는 명장면이 연출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OVA 편에서는 로드 롤러가 아닌 탱크로 변경되어 대사 또한 로 변경되었다. 이후 이 장면을 연출한 OVA 감독의 말에 따르면 폭발이나 불길을 이용해서 시간정지 연출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로드 롤러를 탱크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여담으로 3부의 오프닝을 자세히 살펴보면 디오의 스탠드가 공개되기 전과 후의 오프닝이 조금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있으며 레귤러 멤버들의 위치 또한 좌측은 생존자 라인, 우측은 사망자 라인인 것을 볼 수 있다. 3부의 결말에서는 먼 곳으로 떠났던 조조가 드디어 디오를 물리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 재미있게도 마지막 장면에서 조셉 조스타가 듣고 있던 노래 비틀즈의 Get Back 가사에는 Get back, Jojo. Go home. 이라는 노랫말이 담겨 있다.